런던의 조용한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70세의 은퇴한 문학 교사 존.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적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동네 빵집에서 사온 달콤한 티푸드를 곁들인 오후의 티타임이었다. 어느 날, 존은 평소처럼 티푸드를 사러 빵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가렛의 미술 수업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호기심 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목적반으로 존은 미술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마가렛은 67세의 이혼 경력이 있는 화가였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칼과 깊고 푸른 눈동자를 지닌 온화한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외향적이고 예술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혼 후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꺼리게 되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밝고 쾌활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존은 마가렛의 미술 수업 첫날,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존은 그녀의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수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마가렛의 친절한 지도와 다른 수강생들의 격려 덕분에 점점 그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존은 수업이 거듭될수록 마가렛에게 점점 더 끌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의 손녀 에밀리가 수업에 깜짝 방문했다. 25살의 에밀리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할머니와 수강생들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에밀리는 존이 마가렛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할머니, 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이겠지. 마가렛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진심이신 것 같은데요? 에밀리는 존을 힐끗 쳐다보며 윙크를 했다. 에밀리는 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존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그림 어떠세요? 정말 멋지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의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감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림을 꽤 잘 그리시던데요? 두 분이 함께 전시회를 여셔도 될 것 같아요. 에밀리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의 말에 존과 마가렛은 당황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에밀리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기류를 눈치채고 존에게 마가렛의 개인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존은 흔쾌히 수락했고 에밀리는 두 사람을 이어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날 이후 존은 마가렛의 개인전을 돕기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그림을 옮기고 액자를 설치하고 전시회 홍보를 돕는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마가렛은 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고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존은 마가렛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통찰력에 감탄했고 마가렛은 존의 따뜻한 마음씨와 유머 감각의 매력을 느꼈다. 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말고 존에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렛,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털어놓으며 더욱 가까워졌다. 존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가렛은 이혼의 아픔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마가렛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잖아요. 존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어느덧 마가렛의 개인전 날이 다가왔다. 존은 밤낮 없이 전시회 준비를 도왔고 마가렛은 존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의 그림에 찬사를 보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존과 마가렛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자축했다. 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전시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가렛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마가렛 덕분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어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존은 마가렛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가렛이 좋아하는 찻집에 그녀를 초대했다. 마가렛, 저 할 말이 있어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요? 존? 마가렛은 궁금한 듯 존을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존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가렛은 존의 고백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존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존, 저는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마가렛은 말을 잇지 못했다. 존은 마가렛의 말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괜찮아요, 마가렛. 제 마음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존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가렛은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했다. 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마가렛은 솔직하게 말했다. 이해해요, 마가렛. 저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의 생일이 다가왔다. 존은 마가렛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마가렛의 초상화를 그려 그녀에게 선물했다. 이건 제 초상화네요. 마가렛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그렸어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마가렛은 존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존. 이건 제가 받아본 선물 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마가렛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존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존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그리고 자신도 존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마가렛은 존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 존,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가렛은 존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 별 말씀을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 존, 그리고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마가렛은 수줍게 고백했. 존은 마가렛의 고백에 깜짝 놀랐. 정말이에요, 마가렛?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 네, 정말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한결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가렛은 미소 지으며 말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 존과 마가렛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그들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 어느 날 존과 마가렛은 함께 런던 시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다. 갤러리 안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 우리도 언젠가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마가렛이 존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예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존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하고 작품 준비에 몰두했다. 존은 마가렛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마가렛은 존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몇 달 후 존과 마가렛은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전시회 사랑과 예술을 개최했다.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두 사람은 런던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커플이 되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존과 마가렛은 템스 강변을 거닐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존에게 말했다. 물론이죠, 마가렛.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존은 마가렛을 꼭 안아주며 말해. 두 사람은 템스강에 비친 석양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나이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존은 감기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다. 마가렛은 정성껏 존을 간호했지만 존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마가렛, 나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존은 힘겹게 말문을 열었. 그런 말씀 마세요, 존. 당신은 꼭 나을 거예요. 마가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의 손을 꼭 잡았. 고마워요, 마가렛.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소. 존은 힘겹게 미소 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마가렛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 마가렛, 부탁이 하나 있어. 존은 힘겹게 말을 이었. 말씀하세요. 네. 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마가렛은 존의 손을 더욱.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시오. 당신의 그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 존은 힘겹게 말했. 약속할게요. 존, 당신을 위해서라도 계속 그림을 그릴게요. 마가렛은 울먹이. 고맙소, 마가렛. 사랑하오. 존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 존, 안 돼요. 눈을 떠요. 마가렛은 존을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 마가렛은 존의 죽음에 큰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몇 주 후 마가렛은 슬픔을 딛고 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는 존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와의 추억을. 존,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마가렛은 눈물을 흘리며 캔버스에 붓을 움직여. 마가렛은 존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어느 날 마가렛은 존과 함께 갔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존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마가렛은 존과의 추억을 사람들과 나누었. 존, 당신이 이 전시회를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마가렛은 존의 초상화 앞에서 혼잣말을 했. 전시회가 끝난 후 마가렛은 존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 그녀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마가렛은 존의 사진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 마가렛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존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갔.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노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런던의 작은 미술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 어느 날 마가렛은 미술관에서 젊은 화가 벤을 만났다. 벤은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 그림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벤은 마가렛에게 자신의 고민을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의 진심을 담아 그린다면 분명 좋은 그림이 될 거예요. 마가렛은 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 마가렛은 벤에게 자신의 그림과 존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벤은 마가렛의 이야기에 큰 감명. 선생님의 그림에는 사랑이 느껴져요. 벤은 마가렛의 그림을 보며 사랑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죠. 마가렛은 미소 지은. 마가렛은 벤에게 그림을 지도하며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벤에게서 젊은 시절의 존의 모습을 보았. 벤, 당신은 훌륭한 화가가 될 거예요. 당신의 그림을 믿으세요. 마가렛은 벤을 격려했다. 벤은 마가렛의 지도 덕분에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훌륭한 화가로 성장했. 어느 날 벤은 마가렛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선생님 덕분에 저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벤은 마가렛에게 정중하게 저야말로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벤. 마가렛은 벤의 손을 잡으며 말했.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을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벤은 마가렛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해.
그림 속에는 마가렛과 존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벤은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었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네요. 마가렛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존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마가렛은 벤의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며 존과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했다. 그녀는 벤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마가렛은 존과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녀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마가렛은 자서전을 통해 사랑과 예술의 힘을 그녀는 존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마가렛의 자서전은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마가렛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여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가렛은 눈물을 마가렛의 연설은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존과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의 자서전과 영화를 통해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예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에 비친 석양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에밀리는 할머니 마가렛과 존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에밀리는 촬영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그녀는 배우들이 할머니와 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지켜보는. 어느 날 에밀리는 촬영장에서 존 할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 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벤은 존 할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은 외모와 분위기를 지닌 배우였다. 벤, 당신은 정말 존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어요. 연기도 훌륭하시고요. 에밀리가 벤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존 할아버지의 사진과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분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했어요. 벤은 겸손하게 말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영화로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에밀리와 벤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다. 두 사람은 영화와 예술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대화가 잘 통했다. 어느덧 영화는 완성되었고 시사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에밀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는 에밀리의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다. 그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시사회가 끝난 후 에밀리는 벤과 함께 런던 시내를 걸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에밀리가 벤에게 말했다. 저도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두 분의 첫 만남은 마치 운명 같았죠. 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템스 강변을 거닐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밀리는 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존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묘하게 닮은 것 같아요. 에밀리가 벤에게 말했다. 그래요? 저도 에밀리,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마가렛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벤을 자신의 할머니, 마가렛의 묘지에 데려갔다. 할머니, 벤을 소개할게요. 존 할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예요. 정말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죠? 에밀리는 묘비 앞에서 벤을 소개했다. 에밀리, 마가렛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벤은 정중하게 말했다. 벤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마가렛 할머니, 존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는 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다. 벤, 고마워요. 할머니도 당신을 만나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에밀리는 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나 런던 시내를 함께 걸었다. 에밀리는 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가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빵집이에요. 에밀리는 낡은 빵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오래된 빵집이네요. 두 분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빵집에 들어가 빵과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달콤한 티푸드를 좋아하셨죠.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존 할아버지와 저는 빵을 좋아하는 것까지 닮았네요. 벤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빵집을 나와 함께 런던 시내를 구경했다. 에밀리는 벤에게 런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벤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런던의 밤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템스 강변에 앉아 야경을 감상했다. 런던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벤이 감탄하며 말했다. 네, 저도 런던의 야경을 좋아해요. 특히 템스강에 비친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에밀리는 템스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템스 강변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감상했다. 에밀리, 저 할 말이 있어요. 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요, 벤? 에밀리는 궁금한 듯 벤을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벤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에밀리는 벤의 고백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벤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벤, 저는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벤은 에밀리의 말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괜찮아요, 에밀리. 제 마음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했다. 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해해요, 에밀리. 저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벤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벤은 새로운 영화 촬영을 위해 런던을 떠나게 되었다. 에밀리, 저 내일 런던을 떠나요. 벤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요. 너무 아쉽네요. 에밀리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벤은 에밀리를 위로했다. 꼭 다시 만나요. 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에밀리는 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벤이 떠난 후 에밀리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겼다. 벤, 잘 지내고 있겠죠? 보고 싶네요. 에밀리는 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후 벤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 보고 싶어요. 에밀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에밀리는 벤의 답장을 보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벤, 당신이 그리워요. 에밀리는 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도 당신이 그리워요. 에밀리, 당신을 사랑해요. 벤도 에밀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달 후 벤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에밀리, 저 왔어요. 벤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벤, 정말 돌아온 거예요? 에밀리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지금 당신 집 앞에 있어요. 벤은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벤을 만나기 위해 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벤, 에밀리는 벤을 보자마자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에밀리, 보고 싶었어요. 벤은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에밀리,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아요. 네, 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에밀리는 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밀리, 우리 결혼해요. 벤이 에밀리에게 청혼했다. 네, 벤.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런던의 야경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에밀리와 벤은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받아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히 흐를 것이다.